안녕하세요. 2023 대입 전형의 이해를 맡은 교화고등학교 3학년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은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지금 고3 학생들은 면접, 그 다음에 논술, 대학별고사 등 여러 가지로 수시 지원에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강의는 이제 내년에 고3이 될 친구들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입 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부분이 있고요. 오늘 강의는 총 이제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대입 전형의 이해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안내를 해드리고요. 2부에서는 종합 전형과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정시 전형, 그 다음에 대입 정보 활용에 대한 것들을 안내해드리면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2023 대입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변한 거 없는 것 같지만 미세하게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2023의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하시고 좀 자세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입 전형 4년 예고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입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원래는 3년 예고제였는데 그러지 말고 좀 더 1년을 더 줘서 더 자세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4년 예고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은 수시 요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요강까지 다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들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지만 사실상 지난 4월 말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그 파일들이 나왔습니다. 각 대학교 입학처에 공지가 돼 있고요. 저는 오늘 이제 경희대학교의 파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에 검색어에 2023이라고 치시면 이런 파일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2023이라고 돼 있는 파일이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파일을 살펴보시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내년에 변화하는 입시 전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내년에 어떻게 변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 모집 단위가 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과학대학교에서 스마트팜학과가 46명, 그래서 명칭이 변경되고요. 입학 정원이 좀 바뀐다는 거죠. 원래는 원예 생명공학과였는데 스마트팜학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레오르네상스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경희대에서 가장 대표로 하고 있는 레오르네상스 전형이 올해에는 최저 학력 기준 2개 합 5라는 게 생겼지만 내년에는 다시 폐지되고 면접 대상도 4배수에서 3배수로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고교연계 전형이 이름이 지역균형이라는 걸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변화는 교과 100이 아니라 교과 비교과 70에 교과 종합평가, 다시 말하면 서류평가 30, 그래서 종합전형의 어떤 평가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6명을 추천하기로 돼 있는데 인문 둘, 자연 셋, 예체능 하나 선택하게 돼 있는데요. 이 추천 인원도 굉장히 확대됩니다. 그래서 3학년 재학생이 5%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요. 이런 대입 전형 시행계획, 요거는 경희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100여 개 대학이 전부 다 동시에 4월 말에 탑재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파일들을 다운받아 보셔서 올해하고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대입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가장 큰 변화는 이거죠. 다시 말하면 학력 인구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점차 변하게 되죠. 올해 이제 좀 학생 수가 늘었긴 했지만 내년에 다시 4,800명, 그러니까 4,900명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학생 수가 44만 7천 명이지만 사실은 이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대학 진학률을 약 70%로 잡았을 때 전체 4년제 기준이 35만 명으로 잡았을 때 한 10만 명 정도 가까이 전문대까지 합치면요. 입학 정원 수가 훨씬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로는 이제 대학은 두 가지 대학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선발하는 대학, 그 다음에 모집하는 대학으로 극명하게 나눠지게 될 것이고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어느 정도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이 차지하게 될 거고요. 그 지방으로 갈수록 지방국립거점대학교라든지 일부 특수목적대학교 빼고는 모집하는
대학으로 많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서 어떤 이제 대입에도 어떤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심지어는 수도권까지도 모집하는 대학이 조금씩 늘어나는 현상이 또 가속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학생 수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대입의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올해 이제 정시 추가 모집 인원입니다. 재작년에 이제 14,750명에서 작년에는 26,000명으로 대거 늘어나게 되고요.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구대 같은 경우도 2020년에 미달 인원이 2명밖에 안 됐거든요. 정시까지. 그런데 정시 미달 인원에서 추가 모집한 게 780명이고요. 그다음에 원광대가 710명, 심지어는 대전 쪽에 있는 배재대학교가 244명, 모건대가 215명 정도를 추가 모집할 정도로 대학은 신입생 모집에 굉장히 사활을 걸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작년 MBC 부산 MBC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부산의 4년제가 정원도 채운 대학이 한 곳도 없다. 심지어 부산대학까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들이 점차 학생들 모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2021학년도 서울과 지방 대학별 추가 모집 경쟁률도 보시면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울의 13개 대학은 55.3대 1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에 비해서 지방의 72개 대학교는 0.14대 1. 다시 말하면 추가 모집을 했는데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올해 가져온 게 뭐냐면요, 부모님들. 올해 전국 수시 4년제 모집 경쟁률 상위 학과입니다. 올해 특징이 이제 약학대학교가 나왔죠. 그래서 14위까지 한번 제가 골라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의예과, 그다음에 한의학과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예체능과 몇 개 빼고는 약학대 논술이 굉장히 상위 10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부모님 보시면 661대 1, 582대 1, 431대 1. 그래서 제가 보통 250대 1까지 좀 경쟁률이 나왔는데요. 논술 전형과 실기 전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다음 이 자료는 이제 어떤 자료냐면요. 수도권과 지방의 수시 경쟁률로 보는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졌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2021학년도에는 14.7대 1이었고 서울이요. 22학년도에는 15.9대 1로 격차가 이제 9.9대 1이 났고요. 지방권은 늘어났긴 하지만 늘어나는 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뭐 지방에 있는 지방 캠퍼스라든지 특수목적대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를 뺀 나머지 지방의 사립대학교의 경쟁률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년하고 별다른 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점차 수도권 지역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에는 이제 지방국립대학교나 특수목적대학교나 지방의 이제 특정 어떤 캠퍼스 외에는 경쟁률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라는 것들을 이 올해 경쟁률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도 이런 상황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의 대입 전형 주요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년도 대비 학력 인구가 4,900명 정도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대신 모집 인원은 2,571명이 늘어나서 전체 정원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종 인구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1,887명, 교과가 6,000명 가까이 늘어나고요. 수능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거죠. 약 6,000명 정도 감소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전국적인 통계가 이런 거고요. 지역적으로 나눠 보면은 지방과 수도권이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3번에 나타나는데요. 수도권의 정시 모집 인원은 825명 증가하고 비수도권의 수시 모집 인원은 무려 8,700명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수도권에서 정시로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은 수시로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수시를 늘린 거고요. 수도권은 그래도 이제 정시를 많이 늘려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16개 대학교가 또 40%까지 정원을 늘려야 되는 어떤 그런 기준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는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고른 기회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회 배려자 또는 사회 배려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굉장히 혼란도 많았고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도 많으셨고 학생들과 부모님들도 내가 어디에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으셨는데요. 교과형의 학교장 추천 전형이 내년에도 역시 많이 모집 인원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논술 실시 대학의 규모가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총 53명이 줄어들었지만 다른 학교가 줄어드는 대신 홍익대가 늘어났고요. 서경대가 늘어났긴 했는데 이 서경대는 교과가 60이 들어가기 때문에 논술 시험은 보지만 분류상으로 할 때는 서경대는 교과 전형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논술 전형으로 넣었는데요. 요 대학교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53명 정도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규모는 유지는 됐다. 하지만 요것도 대학별로 뽑는 인원을 좀 확인해 봐야 안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6개 대학은 정시가 40% 이상 모집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약학대학교 학부 모집이 됐고요. 내년에도 37개 대학이 약 1,878명 정도 뽑는데 수시가 58.5%, 정시가 41.5% 정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올해 이제 그 ABC 성취평가제가 진행이 이제 되죠. 그래서 대입에 부분 반영이 된다. 특히 이제 교과 전형에는 정량적으로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종합 전형에는 이제 정성평가적인 것들이 이제 반영된다. 그래서 대학들이 올해도 교과 전형에서 미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내년에 조금씩 변경해서 반영하는 학교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8가지 어떤 주요 특징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올해 논술 신설된 학교는 가천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수원대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40개 대학 뭐 이렇게 40%가 늘어나는 16개 대학교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수도권은 교과가 10.5%, 종합은 28.7%, 논술은 5.6%, 수능이 45%로 뽑고요. 수도권 이외에는 약학대학교가 의외로 교과 전형이 18.8%로 많이 뽑고요. 종합이 6.9%, 수능이 35.9%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학대학교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한번 찾아봤는데요. 올해 이제 신설되는 학과들입니다. 다 가져온 건 아니고요. 주로 어떤 학과들이 좀 신설되나 살펴봤더니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관련 신설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신설되는 것들이 보이는 걸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학과를 선정하시고 학과를 정할 때도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돋움에 맞춰서 이런 학과들을 이제 사회 요구에 맞춰서 많이 만드는 대학들이 변경되는 학과들, 신설하는 학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도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시 모집 변경 주요 내용인데요. 내년에 이제 수시 모집에서 변경되는 주요 사항입니다. 요거는 제가 어디서 가져온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각 대학교 입학처에서 공지를 했던 2024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의 내용을 보고 하나씩 제가 일일이 찾아서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대학을 다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부 대학만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부 대학들을 보시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의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이런 자료들을 다운받아 보셔서 올해하고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어떤 전략을 짜야 될 것인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도움이 되겠다고 싶어서 제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뭐 보시면 중앙대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안성 캠퍼스가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예를 들면 올해 10명이었거든요. 내년엔 2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교과 70에 출결봉사 30인데 이제 교과 90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출결이 10%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수학 정시 같은 경우도 볼게요. 수학에서 비율이 좀 변경되었다는 거 이런 건 살펴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립대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학교장 추천의 확대 인원이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KU 지역준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올해 교과 100이었는데 내년에는 서류평가 30으로 교과 70하고 나눠지게 되고 수능 최저가 폐지된다 이하 모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국대학교 교과 전형, 특히 이제 추천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교과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종합 전형 평가에 관계 있는 서류 평가 30, 그러니까 교과 세특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회라든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준비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획 과학문항이 폐지되니까 수리문항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홍익대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가 조금 완화된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대학교도 역시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서류 종합이 올해 40이었는데 내년에 30으로 서류 종합의 비중이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건국대하고 좀 비슷한 것들이 종합 전형의 성격을 약간 띠기도 한다. 그래서 내년에 서류 평가를 하는 대학은 건국대, 동국대, 그다음에 경희대, 지역균형, 고교연계 전형이 바뀌게 된 거죠. 요 세 개 대학이 교과도 반영하지만 서류 평가도 반영하는 학교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요. 추천 인원에 고교당 7명에서 제한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천대 같은 경우도 농어촌 전형에서 면접 40%가 면접 50%로 면접의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거 보시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수시 모집 전형의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되니까요. 올해하고 똑같이 수시 모집이 진행될 거라는 어떤 낙관적인 생각보다는 본인이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에 입학처에 들어가서 꼭 한번 다운받아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히 이제 내가 뽑는 학과의 인원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런 것까지 좀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수시 모집 아까 이건 말씀드렸잖아요. 양극화 현상이 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도 보실 수 있겠죠. 보시면은 여기도 볼게요. 수도권이 정시 모집이 35.3%고 수시 모집이 64.7%죠. 작년하고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올해하고는요, 내년에. 근데 이제 비수도권이 상당히 많이 변하죠. 보시면 17.7%가 정시 모집이 13.9%로 줄어들게 되고 수시 모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권역별 수시 전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어떻게 수시를 뽑느냐 보시면 비수도권은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은 수시 전형이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위주가 45.5%를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위주 전형이 32.5% 정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비수도권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또는 수도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어떤 지원 전략도 약간씩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년에 주요 대학 15개 대학에 15개 대학에 수시와 정시의 비율의 어떤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보시면 아무래도 수시 비중이 뭐 정시도 많이 뽑죠. 정시도 보시면 거의 보면 41%지만 수시도 여기 59 전체적인 거는 41%대 59%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시로 뽑는 인원은 굉장히 정시만큼 많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준비할 때는 나는 성적이 안 좋으니까 바로 정시로 가겠다라는 전략보다는 수시를 준비하면서 정시까지 준비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훨씬 대학의 어떤 지원 전략을 짜는데 이게 뭐 대학을 가는데 전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전략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시를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정시까지 함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논술 전형도 그렇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준비하듯이 정시도 준비하면서 동시에 수시를 먼저 생각하면서 지원하는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거점국립대학교는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13,056명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이 약 8,000명. 거기에 비해서 수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과 전형에 뭐가 많이 걸려 있냐면요. 수능 최저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거점 국립대학은 또 특징이 뭐냐면요. 학과마다 수능 최저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를 준비하시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의 수능 최저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이제 자연계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수학에서 확통하고 미적하고 그 다음에 기하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해야만 하는 건지,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지, 또는 과탐 두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사탐을 선택해도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좀 한번 살펴보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른 기회입니다. 고른 기회는 상당히 많이 뽑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15.8%로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른 기회 전형의 특징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고른 기회 말고 대학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뽑는 사회 배려자 전형이라든지 사회 기여자 전형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른 기회 전형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 대상자,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또는 보시면 뭐 장애인, 그다음에 서해 5도, 만학도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담임 선생님하고 미리 상담을 할 때 제가 이런 전형에 해당되는 이런 전형에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라고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 하면 선생님들이 어떤 정보들을 찾아주시겠죠. 그러면 이런 대학들을 찾아서 한번 지원하는데 하나의 어떤 포인트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른 기회 전형으로 6개를 쓰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고른 기회 전형도 나름대로 왜냐하면 지원하는 인력풀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물론 최상위권은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지원하는 또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담임 선생님하고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전형에 해당된다는 걸 꼭 알리셔서 이런 대학들이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그리고 성적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한번 좀 미리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입니다. 그렇죠? 논술은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3.2% 정도밖에 뽑지 않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2개 대학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2개 대학, 예를 들면 이제 서경대하고 홍익대가 2개 대학 늘었는데요. 인원은 그렇게 많이 오히려 줄었죠. 왜냐하면 신설되는 학교 빼고 나머지 대학이 완전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올해 신설된 대학이고요. 파란색은 내년에 신설되는 대학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경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가 60이기 때문에 이건 교과 전형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서는 논술 전형에서 요거를 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건 어떤 참고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5개 대학교는 특징이 뭐냐면 작년도에 전부 적성고사를 실시했던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논술고사도 일반 다른 대학들보다는 좀 다르게 출제되는 거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에 아마 생각이 있거나 지원 어떤 희망을 하시면은 아마 예시문항이라든지 아니면 모의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한번 도전해서 문제 어떤 성향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수시 대입 전형 일정입니다. 내년이죠. 죄송합니다. 내년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3일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3일 이상인데요. 대학마다 이제 원서 접수하는 기간이 다르죠. 보통 최상위권 학교들은 화, 수, 목에 끝나고요. 그렇지 않는 대학은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대학마다 뭐 6시에 마감하는 대학, 4시에 마감하는 대학, 11시 59분에 마감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시간들은 꼼꼼히 좀 한번 잘 살펴보셔서 원서 접수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거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희 학교도 보면 약간 그런 실수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전형을 클릭하는데 본인이 추천받지 않았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에 클릭을 해서 본인이 해당자가 안 돼서 그 하나의 대학을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형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착오가 없게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원서 접수를 하는 것들을 한번 시연해 보고 또는 실제로 좀 겁이 나고 힘들면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학교에서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원서 접수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부의 2번째 파트입니다. 수시전형별 교과인데요. 원래 이제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1부의 두 번째 파트로 교과 전형에 대해서 이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다양합니다. 사실은 학생부 100으로 뽑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학생부하고 면접, 그다음에 학생부하고 서류 이렇게 뽑는데요. 중요한 공통점은 학생부의 성적이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대부분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의 성적이 들어가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전형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를 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경대학교가 논술임에도 불구하고 교과 전형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교과 전형을 60% 반영하기 때문에 교과를 그래서 교과 전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의 특징으로는 타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습니다. 예를 들면 논술 전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종합 전형, 실기 전형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복 합격자가 많아서 충원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해서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합격 예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전년도의 입시 결과만 참고해서는 안 되겠고요. 한 2, 3년치의 어떤 결과들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합격이 최초 합격이 가능한지 또는 충원 합격이 가능한지가 대강 예측이 되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5가지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반영하는 교과가 숫자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영하는 비율이 학년별로 같은 경우도 있고요. 학년별로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별로 가중치를 두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으로 산출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등급과 표준수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 단위를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이수 단위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에 3시간 들었으면 3단위, 일주일에 4시간 들었으면 4단위. 그러니까 그거를 곱하는 학교가 있고 이수 단위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급 간의 점수차가 있습니다. 1등급부터 2등급의 점수차, 2등급에서 3등급의 점수차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5가지 지표를 가지고 넣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얘기되지만 사실상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선생님들이 이제 활용하시고 하는 프로그램에 학생의 5학기 성적을 다 넣으면 해당 대학의 성적으로 전부 변환해 주기 때문에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내신이 나오는 학교로 지원 전략을 짜시면 가장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부 대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여부에 따라서 교과 성적의 합격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수능 최저가 있으면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보다 합격선이 좀 내려가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조금 부담감 때문에요. 또 하나 수능 최저의 어떤 기준이 약한 대학하고 또 강한 대학으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약한 대학은 그렇게 합격선에 변화가 없겠지만 굉장히 그 높은 대학들은 합격선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연세대학교, 광운대학교, 명지대학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는 내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 대학들은 뭐가 없냐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미적용 대학입니다. 하지만 이 대학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그렇죠? 최저를 설정해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직윤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 충족 여부는 평균적으로 따지면 약 50% 정도거든요. 그러면 10대 1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경쟁률이 5대 1로 반토막 나겠죠. 거기다가 아까 충원 합격률이 많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최저만 잘 맞춘다면 어느 정도 성적이 조금 얕더라도 충원 합격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에서 특징은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서 지역 인재 균형으로 고교 연계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학교장 추천 이름으로 지역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이 전형은 그 고석빈 선생님이 이미 강의를 하셔서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로 나누지만 진로 선택 과목 2학년하고 3학년 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성적은 A, B, C 성취 평가제죠. 그래서 대학마다 적용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가산점을 주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등급별로 점수를 주는 학교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건 이따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한다 하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말씀드린 거는요. 22년 기준인데요. 요건 뭐냐면 교과 전형에서 대학마다 반영하는 교과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교, 그 다음에 국영수 사과를 반영하는 학교, 그 다음에 국영수 사회 또는 국영수 과. 그러니까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영수 사,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영수 과를 반영하는데요. 재밌는 건 여기 덕성리학교 12가 있는데요. 이건 12과목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에서 가장 잘하는 과목 3과목만 반영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서울여대도 12과목,
한국산업기술대는 인문 같은 경우는 20과목, 수원대 20과목이죠. 그러면 평균 내신 성적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함께 올라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관련 같은 경우는 10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2점 평균 4등급 되는 친구인데요. 이 10과목을 반영하니까 1.0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쓰는 친구들은 아마 내신 등급이 거의 1.0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로 결정할까요? 그렇죠? 서류평가가 40이 들어간다 그랬죠. 내년에 30이 들어가고요. 아마 서류평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의 내신 성적으로 성적을 내서 지원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입니다. 요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석빈 선생님이 일단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실시하는 대학이 좀 줄었죠. 2개 대학이 줄었습니다. 평택대하고 신한대가 폐지가 됐고요. 대신 인원은 조금 늘었습니다. 366명 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형은 뭐 교과 100, 교과 출결, 교과 면접, 교과 서류, 서류 100, 서류 100으로 하는 학교가 예를 들면 경인교대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류 면접, 서울대 같은 경우가. 그래서 여기 3개는 아무래도 이제 보시면 대부분 종합전형의 스타일을 약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학교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빨간색 대학교는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서류로 하는 대학입니다. 그렇죠? 또 건국대도 이제 작년에 올해 교과 100에서 서류 30으로 바뀌었고요. 경희대도 교과 종합평가 30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최저 유무의 파란색은 변경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추천 인원의 파란색도 변경된 겁니다. 예를 들면 가톨릭 대학교가 원래는 15명을 추천하기로 했거든요. 학교당. 근데 내년에는 추천 제한이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변화만 살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최저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최저를 맞췄으면 좋겠다. 물론 미적용하는 대학교가 있는데요. 미적용하는 대학교의 성적은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게 예상이고요. 요거는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한 3월이나 4월에 대학별로 아마 이 전형에 대한 결과가 발표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 어떤 패턴들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얘기한 데 보시면 서강대, 서울교대, 서울대, 성균관대 전부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여기는 종합전형이고요. 바뀐 건 없는데요. 종합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많이 바뀌었죠. 서울교대가 원래 학교장 추천 전형에 인원 제한이 없었는데요. 내년부터는 3명으로 줄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5%에서 10%로 늘고요. 서울시립대가 8명으로 늘어난다는 거.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서울입니다. 연대도 졸업생은 지원 불가하고요.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보시면 미적용하는 대학교,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교. 이쪽에 있는 파트들은 이제 올해하고 내년하고 크게 바뀐 대학은 없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 지역입니다. 경인 지역에서 보시면 강남대가 추천 제한 없게 다 풀렸고요. 그 다음에 단국대도 원래 8명 추천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천 인원 제한을 풀었고요. 신한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도 추천 인원 제한 완전히 풀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전형명이 바뀌게 된 거고요. 평택대 폐지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전형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요거보다는 요거 보실게요. 65%가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 그래서 기준이 넘으면 합격이 보인다는 건 뭐냐면 수능 최저를 맞추면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지원 전략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52.5%가 추천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 인원 제한이 없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를 공략해 본다면 다소 조금 낮은 내신이라도 수능 준비를 병행하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서울 소재와 경기 인천 지역 대학하고 경기도 학생들에게는 이게 또 하나의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진로 선택 반영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요 파란색은 좀 변경된 겁니다. 본인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정성평가로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제가 좀 가려서 좀 안 보이실 텐데요. 명지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미반영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A는 1등급 주고 B는 2등급 주고 C는 4등급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진로 선택 과목도 열심히 해서 A, B, C 뭐 보자
A를 맞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무래도 반영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네, 1부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 반영 교과 전형인데요. 미반영하는 대학교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내가 미반영하는 대학교만 지원할지 반영하는 학교를 지원할지 결정된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교과를 지원할지 종합을 지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종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전공과 관련 있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A를 맞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과서 혜택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수업 시간에 열심히 활동하면서 교과서 혜택을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